네, 여러분 혹시 공공외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뉴스 1번째 시간에는 특별 초대석을 마련했는데요. 이 워싱턴 현지에서 활동 중인 공공외교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플로렌스 로리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모시면 전 이거 꼭 여쭤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공공외교가 뭔가? 전 정말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주로 외교라고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하는 외교관들이 나라를 위해서 각 국가 대 국가 상대로 하는 이제 활동을 얘기했는데요. 예. 공공외교라는 거는 나라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신뢰도 쌓고 좋은 감정을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제 그런 활동을 주로 공공외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주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예. 네. 문화 차원에서 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방법.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K-팝이라든지 한류, 뭐 태권도, 요즘은 또 K-뷰티라는 게 미국 쪽에서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한 가지 이제 공공외교법. 그리고 다른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교육이나 이런 지식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 미국에서 보면 이제 각 대학에 예. 한국어학이라고 있어요. 한국학. 예. 그곳에서 이제 한국말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로 이제 한국에서 보내서 실제 체험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도 이제 공공외교의 한 분야고요. 예. 또 다른 방법으로는 봉사, 뭐 기여 이런 쪽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ODA를 통해서 이제 개도국에 예. 메디컬 미션이라든지 이런 나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쪽은 정책 이해. 정책 이해. 이해를 위해서 이제 그 나라 국민의 퍼블릭 지지율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주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나 브라운백 같은 거를 준비해서 한미 간에 이제 관심 있는 토픽 예.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서로 자유롭게 토론도 하면서 서로의 공통점도 찾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또 이해점도 찾아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나 뭐 기고문 예. 뭐 이런 쪽으로도 쓰는 거 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외교라고 하죠. 저는 지금 필기하면서 대표님 말씀 듣고 있는데 영어가 많아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급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예. 문화, 교육, 봉사, 정책 이해 이 네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예, 예. 이 중에서도 가장 뭐 중요한 게 있다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가지 다 동등하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문화나 봉사, 교육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이거는 네.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이 했던 거고. 근데 약간 생소한 부분이 정책 쪽 맞습니다. 공공외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책이라 그러면 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로비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로비스트요. 로비스트나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예, 예.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로비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정책 결정권자, 디시전 메이커들을 이해시키고 이제 설득하는 예. 그런 방법이지만 공공외교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제너럴 퍼블릭을 상대로 정책 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아니라. 그리고 이제 로비는 사실은 이 결과가 빨리 나와요. 이 성과가 됐다 안 됐다. 예. 그런 반면에 비해서 공공외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제 처음에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가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매를 열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멀리 보고 우리나라의 그럼요. 뭔가 정책적인 면을 제대로 알리자 이런 부분에 노력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한국과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대표님께서 예. 보시기에 지금의 한미 관계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언프로젝티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측 불가능한다고. 예. 예측 불가능.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도 도발적인 행동이나 뭐 변덕스러운 행동, 과격한 행동 때문에 사실 지난 70년간 쌓아온 미국과 유럽의 이제 우정이라든지 그런 네. 것도 이제 불투명해졌어요. 그리고 국제 질서 사회도 지금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그 와중에 트럼프가 제일 대외 정책 중에서 제일 잘했다라고 뽑는 게
북비핵화를 이제 신경을 쓰고 김정은 위원장을 또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예. 이제 불러낸 것 그거를 이제 잘한 점이라고 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비핵화가 비핵화. 예. 자기의 이제 정치의 생명줄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어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성격 때문에 여러 이제 세계 이제 지도자들과도 여러 사이가 안 좋아지고 여러 이제 이슈가 있는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제일 편하고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가 이제 한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외교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한데 공공 외교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북미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나라 미국 간의 이런 안보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외교가 들어가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비는 이제 특별한 이슈 예. 가지고 하지만은 공공 외교는 이제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인폼돼 주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네트워킹이라는 인적 네트워크 그런 네트워크, 말을 예.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는 같이 밥도 먹고 예. 같이 주로 얘기도 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적인 거거든요. 대화도 나누면서. 그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힘들 때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쌓이다 보면 구태여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나에 대한 뭐를 대변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거를 만드는 걸 공공 외교라고. 국가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그럼요.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말씀하셔서요. 하노이 회담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국 찾았거든요. 예. 그때 또 우리 국회의원들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소식 좀 전해주실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때가 2월 중순쯤에 네. 이제 많이들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도 만났는데 그 다녀오신 다음에 여러 이제 뒷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공공 외교가 뭐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미국에서는 띵크탱크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예. 띵크탱크에서 나오는 그 보고서라든지 뭐 목소리들이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워싱턴에 한반도 전문가 숫자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군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분들도 20년 전 아니 아주 오래 가면은 평화봉사단에 봉사했던 그런 분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존적으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바꾸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반도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나 북한이나 여러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급속히 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 이분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의견 차이도 있고 견해 차이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세대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젊은 세대를 해서 이제 현재 진행되는 한국의 상황이나 여러 것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런 쪽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조야는 사실 북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는 실제 그 워싱턴의 소수 연구자들의 의견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뭐 꼭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서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띵크탱크의 목소리가 전달이 의회나 뭐 행정부 쪽으로 전달이 되니까 암만 해도 조금은 인플루언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극소수고 뭐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도 한국 와서 잘 모르더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말씀이신데 예. 공공 외교 외에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가서 계속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들과 계속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그게 공공 외교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리고 구태여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바꾸자는 거는 아니고 현재 돌아가는 한국 상황 이런 거를 정확히
전달해줘서 그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보관도 해야지 되고 또 모르는 점은 또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전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돼 있나요? 좀 이 사람도 많고 어떻습니까? 고군분투하시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닌지 염려되기도 하고요. 그분도 하죠. 근데 제가 하는 쪽은 주로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제 일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 환경 뭐 클라이밋 체인지 그쪽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부족하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좀 더 도와줬으면 하는데 아쉽다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아직 지금은 그렇잖아도 공공외교라는 단어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워싱턴에서 30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소위 말하는 공공외교를 했어요. 네. 경제도 하고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이제 지금은 이제 에너지 쪽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는 일이 뭐냐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할 때 이게 설명이 참 안 됐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그럼 로비스트냐? 이거 로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 공공외교라는 단어를 많이 하고 소프트 파워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중학교 시절에 이민을 가셨고 지금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공공외교 분야의 전문가로 계신데 예. 향후 뭐 특별한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뭐 아니면 뭐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일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등 청정 에너지. 그러니까는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 또 제가 자라난 미국을 위해서 두 나라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R&D 파트너십이라든지 뭐 수출을 같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서로가 윈윈 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능력이 되는 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현지에서 활동 중인 플로렌스 로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